호텔 감히 내 그랜드 앞에서 볼룸에 그 더러운 비명이 손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감히 내 앞에서 그 더러운 손으로 명품 감히 드레스를 내 앞에서 휘날리며 그 더러운 한 손으로 여성이 수수한 옷차림의 뺨을 여성을 후려쳤습니다. 짝 소리가 홀 안에 감히 내 앞에서 울렸습니다. 그 더러운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사람들은 놀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맞은 여성은 뺨을 감싸고 눈물이 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도 끝 한 여성이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먹을 쥔 그녀의 눈빛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언가 계산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이 여성 보통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때린 그 여성은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이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럼 1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김순희는 20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환자들은 그녀를 친딸처럼 따랐습니다. 새벽 6시 순희는 박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니 할머니가 벌써 깨어 계셨습니다. 순희 씨, 오늘도 왔어? 박할머니가 반갑게 웃었습니다. 순희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안 오면 누가 할머니 돌봐드려요. 순희는 할머니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세수를 도와드리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한 동작 한 동작이 정성스러웠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하는 미역국과 부드러운 계란찜이었습니다. 한 숟가락씩 떠먹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창문 좀 열어드릴까요? 그래, 좋지. 햇살이 따뜻해 보여. 할머니가 웃으면 순이도 덩달아 행복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이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모시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함께 햇볕을 쬐며 앉아 있었습니다. 순이 씨는 참 착해. 우리 딸보다 더 잘해줘. 할머니, 무슨 말씀을요? 아무렴 따님이 훨씬 잘하시지요. 순이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의 아들 준혁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의료기기 사업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준혁이는 회사 일 어땠어? 그냥 그래요. 요즘 계약 따기가 좀 힘들긴 한데 괜찮아요. 순이는 저녁을 차리며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해요. 박할머니가 얼마나 엄마 좋아하시는지 들었어요. 준혁은 어머니를 존경했습니다. 10년 동안 한결같이 환자들을 돌보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파견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환자를 배정받은 것입니다. 김순희 씨, 이번엔 청송병원 VIP 병동이세요. 특별한 분이시거든요. 병원 이사장님 어머님이십니다. 잘 부탁드려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할머니와 아쉬운 작별 인사를 마치고 병원으로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최선을 다하면 됐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이.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곳에서 20년 전 기억이 되살아날 거라는 것을요. 청송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준혁은 의료기기 카탈로그를 들고 서둘러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에서 오던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준혁이 황급히 서류를 주우려는데 누군가 함께 몸을 숙였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에 차분한 인상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여성이 서류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준혁은 그녀의 눈을 보았습니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급하게 가다가 서두르다 보면 그럴 수 있죠. 여성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혁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커피라도 한 잔 대접해도 될까요? 패를 끼쳤으니까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두 사람은 병원 앞 카페에 앉았습니다. 이름을 주고받았습니다. 최유진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다녀요. 의료 관련 업무를 하고 있어요. 유진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료기기 영업을 해요. 힘들지만 보람은 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카페에서, 공원에서. 준혁은 유진의 차분함에 끌렸고 유진은 준혁의 성실함에 마음이 갔습니다. 몇 달 후 준혁이 고백했습니다. 유진 씨, 저와 사귀어 주시겠어요? 유진은 잠시 고민하다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제 부모님이 반대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 집안이 좀 까다로워요. 아버지가 은행 쪽 일을 하세요. 준혁은 걱정이 되었지만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인정받을 수 있게 노력할게요. 하지만 유진의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의료기기 영업사원? 안 돼. 내가 어떻게 잘한 애인데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 아버지, 저는 사람을 보고 결혼하는 거예요. 직업이 뭐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 의료기 회사도 차릴 거예요. 유진아, 현실을 봐라. 내가 고생할 게 뻔해. 유진은 아버지와 크게 다퉜습니다. 결국 연을 끊다시피 하고 준혁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습니다. 신부 측 하객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유진을 두 팔 벌려 안아주었습니다. 유진아,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마워. 앞으로 내가 친엄마처럼 대해줄게. 유진은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친정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순이와 유진은 그렇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진짜 모녀처럼 서로를 아꼈습니다. 유진은 출근할 때마다 순이가 차려준 도시락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구나. 준혁은 청송병원 구매팀장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큰 계약을 따낼 기회였습니다. 우리 병원이랑 거래하려면 알아야 할 게 있어요. 팀장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계약서 옆에 작은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다른 업체들은 다 이렇게 해요. 계약 금액의 10% 정도면 돼요. 준혁은 봉투를 보며 움찔했습니다. 리베이트였습니다. 이건 제가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다들 하는 건데. 준혁 씨만 깨끗한 척하면 계약 못해요. 죄송합니다. 저는 정당하게 거래하고 싶습니다.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른 업체랑 하겠네요. 나가보세요. 그날 순이는 청송병원 VIP 병동에 첫 출근했습니다. 침대에는 노부인이 누워 계셨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돌봐드릴 김순이라고 합니다. 점심시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명품 옷을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순이는 그 얼굴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어머, 순이야? 한서영이었습니다. 20년 전 대학 동기였습니다. 서영아, 세상에 내가 여기서 일하는구나. 오랜만이다. 서영은 순이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요양보호사 유니폼을 입은 순이와 명품으로 치장한 자신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잘 부탁해. 내가 착하니까 믿고 맡긴다.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넌 오래 일하는구나. 응,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대단하다. 나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서영의 말투는 동정인지 무시인지 모호했습니다. 순이는 불편했지만 참았습니다. 서영은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우린 친구 사이잖아. 친구라는 말이 순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학창 시절 서영은 한 번도 순이를 친구처럼 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며칠째 병원에서 이상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2시 순이가 복도를 지나가는데 일반 병동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살짝 열어보니 노인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기 환자분이 떨어지셨는데요. 간호조무사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또요? 맨날 떨어지시네.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아프실 것 같은데. 언니는 VIP 병동이나 신경 쓰세요. 여긴 우리가 알아서 해요. 며칠 뒤 순이는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습니다. 한 간호조무사가 노인 환자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또 이렇게 싸셨어? 몇 번을 말해요. 환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다가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언니가 할 일 아니에요. 하지만 환자분이 우시잖아요. 간호조무사는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언니, 여기 오래 일하실 거면 참견하지 마세요. 눈 감아줘야 할 것도 있어요. 바로 그때 서영이 나타났습니다. 순이야, 잠깐. 응, 서영아. 내 커피 좀 사다 줄래? 카페 2층 아래야. 아메리카노.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응. 커피를 사서 돌아오니 서영은 다른 부인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요, 서영아. 서영은 커피를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미지근하잖아. 다시 사다 줄 수 있어? 응? 그래. 다시 사다 줄게. 순이가 다시 가려는데 서영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어머니 기저귀 갈 때 조심해. 피부 약하시니까. 내가 대충 하면 안 돼. 알았어. 최선을 다할게. 최선? 넌 원래 최선만 다했잖아. 그래서 학교는 다 못 다녔지만 주변 부인들이 웃었습니다. 순이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일주일 뒤 서영이 순이를 불렀습니다. 순이야, 다음 주에 우리 병원에서 자선갈라 디너해. 너도 와. 나도? 응. 동창들 다 모이는데 내가 빠지면 섭섭하지 않겠어? 그리고 서영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내 아들 의료기기 사업한다며? 우리 병원이랑 거래하고 싶으면 관계 좋게 지내야지.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알겠어. 갈게. 그래, 잘 생각했어. 드레스 코드 있으니까 옷 잘 입고 와. 순이는 집에 돌아와 준혁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아, 청송병원이랑 계약은 어떻게 됐어?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게 호텔 그랜드 볼룸은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명품 드레스를 입은 여성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수한 블라우스 차림이 유난히 초라해 보였습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서영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무대로 불렀습니다. 순이야, 이리 나와봐. 순이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이 소개할게요. 우리 시어머니 돌봐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헌신적이시죠? 서영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마치 팁을 주듯 순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순이는 화장실을 다녀오다 서영 시어머니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안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노부인이 침대에서 떨어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순이는 급히 달려가 노부인을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서영아, 어르신이 떨어지셔서. 서영은 순이를 노려봤습니다. 내가 밀쳤어. 아니야. 내가 일으켜 세우려고. 감히 내 시어머니한테 손을 대. 내가 어떻게 감히. 서영의 손이 날아왔습니다. 짝! 순이의 뺨에 손바닥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렸습니다. 서영아, 정말 아니야. 닥쳐. 내가 뭘 안다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한 여성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유진은 호텔에서 회의가 있어 같은 층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순이와 유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말라는 신호였습니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눈빛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대신 유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천장에 CCTV가 있었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며느리, 보통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숫자로 진실을 밝혀내는 사람. 금융의 세계에서 그녀를 따라올 자 없는 사람. 바로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관이었습니다. 유진은 호텔 관리실로 향했습니다. 신분증을 제시하며 말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최유진입니다. CCTV 영상이 필요합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은 CCTV 영상을 USB에 담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뺨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붓고 뺨은 여전히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유진아, 너 거기 있었구나. 네, 다 봤어요. 유진은 순이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넘어갈 수 없어요. 제가 고소할게요. 안 돼. 준혁이 생각해야지. 그 병원 때문에 계약도 못 따냈는데. 바로 그때 준혁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의 부은 뺨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순이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진이 대신 말했습니다. 기준 씨 앉으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유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예요? 어떻게 감히? 청송병원 이사장 부인이에요. 한서영. 준혁은 그 이름을 듣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리베이트 거절했던 그 병원. 네, 맞아요. 유진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 씨,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그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계약 금액의 10%를 요구했어요. 리베이트였죠. 저는 거절했고 계약은 무산됐어요.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증거예요. 기준 씨가 옳았어요. 무슨 증거요? 유진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을 상세히 알려줬습니다. 이번 업무는 금융감독원 병원 특별조사관 업무예요. 의료 리베이트를 추적하는 게 이번 담당 일이에요. 순이와 준혁은 입을 벌린 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청송병원은 이미 금감원 조사 대상이었어요. 의료기기 리베이트, 보험금 부정 청구, 여러 의혹이 있었죠.
유진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자기가 거절한 그 리베이트 제안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 유진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서 목격한 노인 학대 장면들, 그것도 증거예요. 순이는 놀라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어머니 휴대폰에 사진 남아있죠? 떨어진 환자, 방치된 병실. 제가 봤어요. 유진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제가 움직일게요. 폭행죄는 물론이고 병원의 모든 비리를 밝혀낼 거예요. 순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며느리. 고맙고 대견하고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일주일 뒤 청송병원의 금융감독원 조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입니다. 이사장님 계십니까? 직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조사관들은 회계장부를 압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실에서는 유진이 서영 남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난 3년간 의료기기 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가 80억 원입니다.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사장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통장 기록이 다 있습니다. 유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며칠 뒤 서영이 소환되었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온 서영은 유진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영 씨.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관 최유진입니다. 서영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한서영 씨, 남편분의 범죄를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어요. 유진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요? 요양병동 노인 학대 신고를 묵살한 기록입니다. 한서영 씨 명의로 되어 있네요. 서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유진은 계속 말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한서영 씨 시어머니께서도 피해자셨어요. 뭐라고요? VIP 병동이라고 해서 관리가 제대로 됐습니까? 시어머니께서 여러 번 침대에서 떨어지셨는데도 방치됐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김순희 씨가 정성껏 돌봐드렸죠. 한서영 씨는 뭘 하셨습니까? 자선 행사에서 사진 찍기 바빴죠. 유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김순희 씨를 폭행했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요.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사과는 법정에서 하십시오. 사흘 뒤 이사장이 구속되었습니다. 횡령, 배임, 리베이트 수수 혐의였습니다. 서영도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했습니다.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중견 의료기관 청송병원 비리 적발. 이사장 구속, 부인도 조사. 순이는 텔레비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끝났구나. 정말 끝났어. 준혁이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괜찮아요. 유진도 돌아왔습니다. 아직 재판이 남았어요. 하지만 증거가 확실하니까 걱정 마세요. 법정에 선 서영은 초췌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수수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할 말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서영은 순이를 바라봤습니다. 순이야, 정말 미안해. 평생 너를 무시하며 살았어. 내가 너무 잘못했어.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넌 가난했지만 따뜻했어. 사람을 진심으로 대했어. 나는 돈만 있었어. 친구도 없었어. 순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미안해.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서영, 폭행죄로 벌금 2천만 원. 피고인 이사장은 징역 5년. 재판이 끝났습니다. 며칠 뒤 순인의 집 앞에 고급 세단이 섰습니다.
유진의 아버지였습니다. 사돈께서 어떻게? 순이는 놀라며 귀한 손님을 맞았습니다.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인사가 너무 늦어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귀한 유진이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뉴스에서 봤습니다. 우리 딸이 대단한 일을 했더군요. 그리고 사돈께서도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용기 있는 일이셨습니다. 유진의 아버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늦었지만 축의금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순이는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대신 저희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유진의 아버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 달 뒤 순이는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보는 분들은 누군가의 부모님이고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수강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다른 병원과 정식 계약을 맺었습니다. 리베이트 없이 정직하게 따낸 계약이었습니다. 유진은 금융감독원 의료비리 전담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더 많은 비리를 밝혀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녁, 세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강의 어땠어요? 좋았어. 다들 열심히 들었어. 저도 오늘 계약서 받았어요. 정식으로요.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유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대단해요. 정직하게 살았으니까요. 순이는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침묵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맞서는 것이 진짜 용기였습니다.